자, 스마트카,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야 될 길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가다가 보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인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정지를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필요한 것, 인식이 필요한 것들이 신호등 또는 교통표지판, 뭐 사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오늘은 신호등을 인식하는 것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 방법 또 구현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픈CV라는 것은 이게 오픈소스로 나와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건데 이미지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CV라는 걸 이용해서 차선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또 글자 표지판도 인식하고 신호등도 인식하는 그런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차선 인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차선이 대표적으로 앞에 가야 되는 길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는 멀리 있으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이렇게 꺾여 있는지 뭐 등등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서 갈림길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학습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합쳐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길이 있을 때 당연히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꺾어가는 것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게 되면 이 차와 충돌이 예상되니까 회피를 하거나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 방법들을 연구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갑니다. 오늘은 신호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신호등은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사물을 인식하는 거하고 인지하는 건 좀 다르죠. 인식하는 것은 디텍션이고요. 검출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인지하는 것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요, 검출을 먼저 하고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죠. 뭐, 여기서는 그냥 인지하다, 뭐, 오브젝트 디텍션, 인식, 뭐, 검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출에다가 의미 부여하는 것까지 하나로 합쳐서 통상 디텍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은 인식하는 거하고 인지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자, 신호등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양한 신호등이 나오는데요. 좀 저희들이 살아올 시대, 그러니까 좀 오래 70년대 이전에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오신 분들은 신호등 이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보행자 신호 또는 이제 직진 신호 이런 게 차가 주행할 수 있는 주행 신호 이거지 지금은 녹색으로 돼 있죠.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신호등이 있겠죠. 이건 색깔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밝기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 밝아지면 이제 신호등이 켜진 게 되겠죠. 그래서 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LED가 굉장히 많은 LED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점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색, 이게 파란색에 조금 가깝네요. 파란색에. 그리고 보행자 신호 모양이 나오고 또 이렇게 숫자도 요즘 숫자가 나오죠. 남아있는 시간이죠. 초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신호등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먼저 컬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신호등을 배우는 김에
이 컬러 모델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RGB 컬러를 보통 얘기하죠. RGB 컬러를 조합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하면 중간에 이런 색깔들 나오고요. 가운데 같은 비율로 RGB를 조합을 하면 얘는 회색 계열이고 최대값으로 희석을 시키면 얘는 흰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RGB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RGB를 표현할 때 컴퓨터에서는 한 바이트씩 표현합니다. 이 한 바이트는 8개 비트로 표시가 되고요. 결국은 8개 비트라는 말은 0이 8개 에서부터 1이 8개 이렇게까지 표시된다는 것이고요. 10진수로 표현하면 얘는 0이고 얘는 10진수로 표현하면 25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8제곱 결국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최소값은 0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255까지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RGB 각각에 대해서 표현을 하니까 얘는 3바이트가 되겠죠. 3바이트는 8324니까 24비트가 됩니다. 그러면 RGB를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개수는 2의 24제곱이 됩니다. 2의 24제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2의 24성은 다시 2의 4성 곱하기 2의 20성으로 표시할 수 있고 20성은 메가 2의 10제곱이 K, 킬로를 나타내고 20제곱이 메가입니다. 그래서 얘가 2의 4제곱이 16이니까 이것은 결국 16메가 약 1600만 컬러의 종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픽셀을 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나 노트북에 있는 LCD, LED, OLED 그 모니터가 있죠. 거기에 픽셀 한 개가 이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로가 1920 뭐 1280이다. 그러면 1920 곱하기 1280개의 LED가 아주 뭐 14인치, 15인치 그런 공간에 배치가 되니까 아주 조밀하게 표시가 되고 그 각각 픽셀마다 약 1600만 컬러가 표현되니까 아주 해상도가 높아서 마치 그 사이에 끊어짐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해상도를 점점 높여 나가는 게 이런 LED, LCD 기술들이 되겠죠. 거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CMYK라는 게 있는데 얘는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시안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옐로우, 마젠다, 시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컬러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얘는 주로 인쇄 산업에서 컬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GB로 되어 있는 것을 프린트로 출력해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형태가 나오죠. 약간 컬러가 틀립니다. 그거는 컬러를 프린트로 조합할 때는 RGB 컬러를 조합해서 잉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잉크는 이렇게 다른 컬러의 조합으로 해서 잉크를 만들기 때문에 유사하게는 나오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컬러 프린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최종적인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모니터에 OLED에 나오는 그런 컬러하고 실제로 출력되는 컬러가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좀 개선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하나 살펴볼 건데요. HSL 또는 HSV, HSI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H는 휴, 색상이고요. 세츄레이션이 채도입니다. 채도.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 이게 명도인데 라이트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value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intensity, 강도죠. intensity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실제로 이거는 HSL 또는 HSI, 뭐 HSV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컬러의 특징을 찾아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컬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스마트카에 있어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이 HSI, HSL 모델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YCBCR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YCBCR은 지금 이 라즈베리파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그 신호는 RGB로 들어옵니다. RGB를 딥러닝 모델에 입력해서 차선을 인식하는, 가야 될 방향을 인식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그때 RGB를 YCBCR, 또 다른 말로 YUV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YUV 모델에 대해서는 차선 인식을 할 때 사용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HSV 모델은 좀 상세하게 보면서 신호등을 인식하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GB 좌표계는 지금 이런 것처럼 세 축으로, 3차원의 축으로 되어 있죠. 레드 축, 그린 축, 뭐 블루 축을 저쪽에도 표시했는데 이쪽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의 어느 한 공간에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보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넣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들을 표시하고요. 이 사이에 이 값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컬러가 나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6메가, 최대 1600만의 그런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컬러 모델의 조금 차이점은요, 우리가 우리 눈에는 빛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컬러의 값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빛의 변화가 조금씩 파장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변할 때, 특히 야외에서 태양광을 쐴 때는 빛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럴 때 얘가 3차원으로 움직입니다. 위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왔다 갔다 해서 이 전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값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RGB 컬러를 사용하면 조금 어려운, 이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HSV라는 컬러 좌표계입니다. 이 HSV 좌표계는요, 첫 번째 나오는 게 H입니다. H는 요게 색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무지개 색깔 알죠? 빨, 주, 노, 초. 이 파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요게 남색, 보라색.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어지는 요 외곽에 있는 저것이 바로 이제 색상이 되고요. 요거를 휴라고 부릅니다. 휴 값은 0에서부터 179까지, 최소 값이 0이고 최대 값이 179이고 다시 이제 처음 값으로 돌아와서 이제 똑같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휴 값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츄레이션 채도인데요. 요거는 보면 최외곽이 휴 값의 가장 진한 컬러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흰색을 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흰색을 좀 섞어가 조금씩 섞을수록 좀 더 연해지죠. 그래서 요게 채도가 되겠습니다. 탁한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이 제일 탁하고 이제 순수한 그 컬러를 나타내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값이 이제 점점 좀 옅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은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러면 유사한 색상 안에서 변하는 건 요 범위 안에서만 변하니까 얘는 컬러가 조금씩 변하더라도, 빛에 따라서 조금 변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명도인데 밝기 값입니다. 밝으면 원래 있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최상위판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워지게 되면 점점 검정색이 섞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도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흰색이 섞이고요. 명도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요, 거의 암흑의 세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원기둥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통상 이렇게 원뿔을 뒤집어 놓은 형태죠. 팽이 모양으로 이 컬러 좌표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최외곽으로 움직이는 컬러를 표현하는 H값, 휴. 그 다음에 휴는 0에서부터 179를 가지고, 세츄레이션은 점점 더 탁한 정도로 바깥이 탁하고 안쪽이 묽어서 흰색이 많이 들어가서 가운데 0에 가게 되면 여기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값은 value 또는 intensity 표시하는데, 그렇게 표시하는데요. 얘가 점점 어두워져서 빛이 없으면은 거의 암흑의 세계,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HSV, I, intensity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HSV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YUV 쓰는데요. YUV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하단부에 있는 도로 이미지 있죠. 그것은 이미지를 RGB로 받은 다음에 요 식에 의해서 YUV 값을 바꿉니다.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요, RGB to YUV라는 함수를 쓰면, 함수 안에 이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RGB 값을 YUV 값으로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반대로도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는 밝기 값하고 이 밝기하고 파란색과의 색상차, 요거를 CB라고 부르고, 빨간색과의 차이는 CR이라고 계산을 해서 YCBCR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트랙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관한 걸로 한번 자세하게 좀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 신호등 인식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교통 표지판이나 나타난 사물들을 인식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신호등이라고 제가 하나를 골라서 그 신호등을 인식하기 위한 것을 컬러 좌표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HSV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면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휴 값입니다. 이제 컬러 값. 컬러 값의 범위를 휴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컬러 값의 범위를 움직이게 되면 어느 범위를 찾을지를 여기서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보다도 한번 실제로 구현된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인데요. 여기서 구현된 코드가 HS라는 건데요. 파이썬으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자동차 앞에 보이죠? 지금 컬러에 대해서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컬러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조금 더 전진시켜서요. 이건 지난번에 자율주행 했던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쓰는데요. 여기에 초록색 범위가 있으니까 초록색 범위를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지금
색상을 찾는 범위인데요. 제가 지금 찾는 범위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저쪽 왼쪽 위에 조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조금 더 넣으면요.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고요. 빨간색을 했으니까 지금 인식이 됐죠. 요게 원래 지금 앞쪽에, 카메라 앞쪽에 있는 이미지고요. 거기에 마스크라 그래서 여기에 컬러 속성으로 표현했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고, 요 두 개를 조합해서 나오는 게 요 화면에 지금 빨간색으로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좀 연한 것까지 섞여야 되는군요. 아주 진한 것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진한 색깔만 딱 하면 지금 화면이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얘를 조금 더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식이 되고, 자, 노란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도 바뀌니까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요거는 뒷부분까지 해당이 되네요. 지금은 빨간색이고 조금 있으면 노란색으로 노란색 있는 부분이 주로 빨간색에다 맞춰져서 그런지 외곽 부분만 잡히네요. 요게 지금 앞에 있는 컬러 색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LCD 위에 지금 빨간색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그 표시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빨간색은 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휴 값하고 요게 지금 휴고요. 가운데 있는 검정색으로 되는 게 세츄레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밝은 거니까 뒷부분까지 다 포함되죠. 이렇게 해서 내리면 빨간색 영역이 거의 잡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세츄레이션 이제 밸류, 이게 밝기 값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까지 잡는 거고요. 이거 위로 올리면 이제 밝은 부분만 찾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밝은 것만 하면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이고 빨간색으로 다시 가면 비슷하게 잡히네요. 어두운 부분까지 다 잡으면, 저기는 어두운 부분 별로 없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어떤 색깔 영역을 어떤 휴 값과 어떤 세츄레이션과 어떤 밸류의 값으로 할지를 저장해서 여기에 저장되는 값을 그 값 자체를 파일에다가 어떤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것만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금방 방금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는데 얘를 지금 제가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느냐 하면 요런 이미지를 자동차 앞쪽에 모니터에다가 띄웠습니다. 모니터에다 띄우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휴 값입니다. H 값. H 값의 범위를 여기로 빨간색 영역을 정하고 요게 세츄레이션 값입니다.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선택하고 요게 밸류 값이에요. HSV 값을 선택하니까 요 컬러 이미지 중에서 요 HSV의 범위에 해당되는 요 영역이, 요런 정도의 영역이 이렇게 마스크로 잡혔습니다. 여기가 요 컬러의 값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요거 두 개 값을 합치게 되면 요 범위에는 검정색에 있는 거는 다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흰색에 있는 것만 원래 값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그 영역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거 지금 다양하게
해서 펼쳐서 이렇게 하면 거의 검정색을 제외하고는 어두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요 두 개를 조합해 보니까요. 요 부분이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이 선택이 안 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범위를 찾아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HS, 아까 위에 것만 했죠. H와 S만 관련이 되어 있고 V 있는 요 이미지를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출력하고 이 라즈베리 파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가 요걸 비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H 값, 휴 세츄레이션이고 이제 V, 세츄레이션과 V를 조금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선정을 하니까 지금 요 부분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잡힙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요. 여기가 점점 없어지겠죠?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니까. 만약에 여기쯤 하게 되면 뭐 요런 정도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와 H를 빨주노초까지 한번 범위를 잡아보고 S 값은 아주 흰색이 아니지만 아주 밝은 값, 연한 값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밝은 아주 어두운 값,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어느 정도 컬러를 가진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해 주니까 지금 요 이미지 중에서 요 부분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계열은 여기 안 나오는 거죠. 범위 안 들어가니까 파란색 계통은 거의 나오지가 않고 나머지는 다 인식이 됐고, 그리고 범위를 요만큼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범위까지는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컬러 차원의 영역, 요것은 요 예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표를 보면요. 제가 구현했는 거는 그 이미지에 그 마스크 영역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스크 영역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컬러의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찾는 그 과정들을 앞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그걸 말로 설명한 거고요. 자, 신호등 인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like human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신호등을 인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려면, 스마트하다는 말은 예전의 의미로 보면 컴퓨터의 계산 능력, 똑똑하다, 빠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like human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세계로 오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신호등을 인식할 영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보면요, 우리가 하단부,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서 신호등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신호등은 먼 쪽을 보죠. 그래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상단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부까지 보면서 신호등을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은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좀 전에 앞부분에 시작할 때 원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것을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호등은 원으로 되어 있다. 그 원은 한 개 원인데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이 되기, 초록색이 되기도 한다.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때 이제 거리 센서하고 신호등하고 이걸 같이 보면서 하는데요. 제약 조건을 어떻게 놓느냐 하면 카메라에 들어오는 이미지 중에서 신호등을 인식하기 위한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원의 크기가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 사이에 들어오면 그 신호등과 자동차가 아주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인식을 해서 자동차가 빨간색이면 서고 초록색이면 진행하고 그런 상태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을 검출을 하고요. 좌표 값을 기준으로 박스를 만든 후에 HSV 색상으로 변환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RGB로 들어오기 때문에 HSV 색상으로 좌표계를 변환하고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먼저 합니다. 그 색상 범위를 먼저 설정해주고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마스크를 생성해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히스토그램, 컬러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만들어서 화면에다 출력하고요. 그리고 신호등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초록색인지와 빨간색인지, 예. 그리고 이거는 원 안에 들어와야 되고 크기가 최소 크기에서 최대 크기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빨간색이 켜졌다, 초록색이 켜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신호등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녹색하고 적색으로 되어 있다. 방향 신호는 무시한다. 녹색과 적색만 있고 한 자리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나오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을 인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인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가 뭐냐, 초록색이면 가도 되고 빨간색이면 서야 된다, 이런 제약사항을 줬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 중에 신호등은 전면과 좌우측에 존재한다. 근데 전면에도 해보고 좌우측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저 도로 트랙 있죠? 저 중에 횡단보도 같은 것들을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도 생기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실제로 이제 비교과나 특별 프로그램에서 이 수업을 할 때 저 코드도 확인하고 또 실제 주행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자율주행도 시키고 하는데요. 저때 횡단보도 있는 근처에 옆에다 하기도 하고 위쪽에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때그때 상황에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신호등의 위치 같은 것을 정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에 대해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원이나 사각형, 화살표, 사람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해 볼 것은 딥러닝에 의한 신호등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도로 차선은 딥러닝에 의해서 하고요. 신호등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얻어서 그 이미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신호등이고 그 신호등이 어떤 형태가 될 때 차가 갈 수 있다, 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더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센서들이 좀 필요한데요. 신호등의 배경이 다를 경우 또 서로 다른 인식으로도 신호등으로 인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파일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신호등을 위한 별도의 딥러닝용 하드웨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구글에서는 코랄이라는 그런 이제 딥러닝 하드웨어를 추가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구현을 안 했고요. 그래서 오픈CV 라이브러리에서 원을 인식하고 그 원 인식했는 크기를 보고 거기 안에서 고속 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만 가능하고 빨간색하고 녹색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고 이것이 다 완료되고 이해가 다 되면 이걸 가지고 확장시켜서 다양한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것도 연결을 지어서 그 속에 있는 사람 모양이 초록색으로 나오거나 사람 모양이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도 인식해서 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신호등 설정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ts.py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실행할 때 수두라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는 걸 했고요. 파이썬이라는 컴파일러를 불러와서 GI
gi.py로 도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dl.py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ar.py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딥러닝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비전, 컬러를 인식해서 신호등을 인식하기 때문에 요 단계 사이에서요, ts.py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뒤에 디렉토리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안에는요, 이미지 파일들이, 도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GI에서 했던 이제 도로 이미지의 좌표 영역 등 이런 파일들이 피클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딥러닝 할 때도 또 피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호등 인식하기 위한 신호등에 대한 파라미터도 요게 피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자율주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ts.py가 신호등과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동차 화면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그냥 발선만 해도 되는데요. ts.py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sm test a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위에 영역이요, 신호등을 찾기 위한 영역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앞에 카메라에 보면 내가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뒤쪽에서 이제 후진했다가 전진하면서 자율주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다가서면서 요 크기가 신호등이 들어오겠죠. 처음에는 멀리 있으니까 좀 작게 들어오고, 가까이 오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크게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요, 신호등을 찾을 영역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요 위에까지 해서 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요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오른쪽도 나중에 오른쪽 것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요 정도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신호등을 찾을 영역을 먼저 설정해 주었고, 두 번째는 신호등 크기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그래서 최대 크기가 여기 38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최소 크기를, 얘를 줄이면 작을 때부터, 그 멀리 있을 때부터 신호등으로 인지해 버리겠죠. 요번에는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크기를 너무, 요 간격을 좁게 안 한 이유는요, 갈 때 자동차를 보고 얘가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있다가 자동차가 일정 거리에 가까이 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의 크기 범위가 우리가 지정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빨간색을 보고 자동차가 정지하도록,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빨간색과 초록색을 찾는데요, 초록색 범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빨간색 범위는 제가 예를 들어 빨간색 범위를 다른 데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 버리면 지금 빨간색 영역인데, 요것도 범위 안에 들어온 것 같네요. 얘가 요거는 픽셀의 개수입니다. 그 영역 안에 픽셀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요것도 한번 더 조사는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의 범위를요, 조금 밝은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요게 빨간색이고, 자, 원은 검출을 했는데 빨간색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원도 검출했고 빨간색이라서 빨간색의 히스토그램 범위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RGB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는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동차를요, 조금 이따 뒤로 후진을 해 보겠습니다. 후진을 하면
초록색 범위도 초록색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뒤로 실제로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R의 SMSM 테스트이고요. 좀 전에 우리가 TS.점 파일을 실행했는데 그때 신호등 데이터를요 저장을 했습니다. 신호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피클 파일에다 저장했고, 요걸 실행시키면 이제 관련되는 도로 트랙에 관한 거, 신호등에 관한 거, 딥러닝 파라미터에 관한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모델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해봤습니다. 자, 뒤로 후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후진할 때는 멜로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초록색이죠. 지금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인식해서 빨간색으로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전진을 한번 해보고, 여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파라미터 크기가 있습니다. 신호등 크기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데, 혹시나 가다가 만약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요걸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숫자는요, 이제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 거리인데, 요게 D 옵션을 주면 거리 측정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확인하는데, 요거는 지금은 좀 앞에 헷갈리니까 그 옵션은 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서 제가 고해서 자율주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게 되는데, 인식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었는데 지금 범위를 넘어서 버렸죠. 뒤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긴 했는데 차를 조금 조정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등을 인식하는 영역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조금 전에 했던 TS.점 파일을 다시 읽어서요. 요게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쪽도 오른쪽으로 좀 더 해서 이렇게 해보면 범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자, 고를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저기 신호등 있는 밑에 모듈이 있어서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지를 했죠. 얘는 신호등 그 모듈은 이 자동차와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색깔을 바꿔줬고요. 바뀌었으니까 다시 가게 됩니다. 자, 방금 한 번 더 했는 거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멀리 가서 전진을 해서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인트가 있는 곳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단부 여기까지 요 안에서 신호등을 찾겠다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노란색 영역은 트랙, 진행 방향을 찾기 위한 트랙 이미지를 얻기 위한 영역입니다. 이 이미지를 얻어서
학습을 시키고 딥러닝 파이토치 모델의 딥러닝 모델을 생성해서 모델까지 가지고 온 것은 이전에 작업을 했고요.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데 도로 트랙을 주행하는 것은 어려움 없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이 컬러를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여기 있는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 사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델을 축소시켰습니다. 거기에 빨간색과 초록색에 관한 범위를 우리가 앞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올려서 컬러의 H값, S값, V값에 대한 것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이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서 학습하거나 학교에 가서 신호등이 이럴 때는 이런 모양이니까 여기는 가도 되는데 이럴 때는 건너면 안 돼. 또 자동차 운전면허 배울 때 그 전에 상식적으로 알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학습시켰다기보다는 딥러닝을 안 하니까요. 이제 지식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자율주행을 하면, 자,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최대 크기 범위 안에 들어오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고, 다른 쪽도 비슷하게 원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초록색으로 인식이 되면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곳이 빨간색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요 범위 안에 들어오고 빨간색으로 HSV 값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동차는 그 자리에 정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하는 걸 한 번만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신호등 여기 있고, 지금 동그라미는 찾았습니다. 이 컬러가, 자, 빨간색으로 바뀌면 차는 지금 섰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에서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면 약 조금 기다렸다가 차는 자율주행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마트카에 대해서는 거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학습해 놓은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봤는데, 아주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 스튜디오의 조명이 아주 잘 세팅이 돼 있어서 밖에서 하거나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자, 자동차는 정지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하는 걸 한번 보면요. 왼쪽, 오른쪽에 제가, 요거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도록 하고, 이것은 자동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자동차 계기판의 화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계기판에는 정보가 있고, 사람은 앞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눈으로 앞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컴퓨터와 카메라가 그 앞을 보게 됩니다. 그 카메라 본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고, 요거 촬영할 때는 조금 어둡게 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범위가 요렇게 범위를 했으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동그라미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인식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왼쪽에는 초록색이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이렇게 박스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들어오고 동그라미에 빨간색이 인식이 되면 여기 표시됩니다. 그리고 박스로도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때 히스토그램도, RGB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른쪽이 됐다는 말은 초록색, 빨간색이 인식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나왔습니다. 초록색이 일정 픽셀 범위 이상이면 초록색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초록색에 대한 컬러 히스토그램이 왼쪽에 표시됩니다. 빨간색이 인식되면 오른쪽, 초록색이 인식이 되면 왼쪽,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범위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자동차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신호등을 인식하기 위한 내용에 관한 것만 지금 표시를 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호등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자, 설정할 때 먼저 영역을 설정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앞쪽에 위쪽을 보겠다. 주로 그쪽을 보는 거죠. 사람은 만약에 신호등이 위에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 뭐 아래나 중간쯤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을 좀 본따서 like human,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찾을 영역을 정하고 그 신호등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hu의 범위, saturation의 범위, value 범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픽셀 합산수를 정합니다. 신호등 초록색과 빨간색에 관해서 비슷하게는 들어왔는데 개수가 적으면 그건 신호등이라고 인식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으면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등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적인 거라 가지고 크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을 파이썬의 코드에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춰서 코딩을 해서 자동차를 구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뭐 현대, 테슬라, 뭐 요새 뭐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지금 이제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기법들, 제약사항들을 주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움직이려면 제약사항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내서 구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마지막에 했던 자율주행을 시키는 화면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실제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금 요 신호등 모듈이 여기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사이즈가 표시가 되네요. 오른쪽에 놓고 테스트 했을 때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신호등을 인식해서 자율주행 하면서 신호등을 인식하고 또 서야 될 때, 갈 수 있을 때를 판단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